중간에 갑자기 또 끊겨서 살펴보니까 메모리가 휴대전화기 메모리가 256기가였었는데 256기가가 꽉 찼다고 더 이상 그 저장할 공간이 없다고 해서 좀 많이 이제 동영상을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전부 이제 동영상으로 이걸 찍어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지웠는데도 불구하고 256기가도 지금 이제 계속 중간중간에 꽉 찼다고 이렇게 경고가 나오고 그러네요. 어떻게 됐더라? 이렇게 여기서 이제 K라는 것, K, 웨이브 넘버 K는 정의되기는 오메가 루트 뮤 이플런으로 정의됐는데 이때 뮤 이플런의 루트가 이것의 역수가 전파의 속도 U 또는 뭐 C라고 표현했대요. C, 뭐 U라고 해도 되고 C라고 돼요. C분의 오메가 또는 U분의 오메가 이렇게 돼요. 근데 U분의 2파이 오메가가 이제 그 주파수로 쓰게 되면 2파이 F가 되니까 근데 2파이 F에서 F하고 U는 F람다니까 F람다 이렇게 쓰고 나면은 2파이 F 이것은 람다분의 2파이 이때 람다라는 건 파장이에요. 파장 람다분의 2파이인 K는 오메가 루트 뮤 이플런 정의예요. 그래서 K제곱은 오메가 제곱 뮤 이플런. 그런데 K라는 것은 C분의 오메가 또는 U분의 오메가가 되고 또 중요한 걸 어떤 표현으로 람다분의 2파이가 된다. 람다분의 2파이. 이런 것들은 따져서 계산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달달달 외우는 게 좋을 거예요. K는 C분의 오메가 또는 U분의 오메가 또는 람다분의 2파이. 람다분의 2파이. 파장하고 관련이 돼 있다. 전파의 속도하고 관련이 돼 있다. K는 이렇게 U분의 오메가 람다분의 2파이로 표현되는 그런 것이다. 그걸 웨이브 넘버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페이저를 바꿔 쓰다 보니까 여기에서 등장하고 여기에서 등장하고 또 여기에 등장하고 여기에 등장하고 이거는 제곱이 되어 있는 것, 제곱이 안 되어 있는 것 그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K제곱, K제곱, 여기에 K, K 이런 게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헬몰티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K가 등장한 이런 상태로 표현한 것을 헬몰티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K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이제 C분의 오메가 속도와 관련이 되어 있고 람다분의 2파이 여기서 C분의 오메가가 있는데 U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속도를 U 또는 C U분의 오메가 또는 C분의 오메가 람다분의 2파이 파장분의 2파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맥스웰 방정식 그지 페이저 모양 페이저 폼으로 쓸 수가 있다. 페이저 폼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지금 여기서 이 부분까지를 다 지우고 나서 한 가지 추가해 봅시다. 이거는 이제 자, 이렇게 기본적인 맥스웰 방정식 자 이런 상태에서 매질에 손질이 있다. 매질에 손질이 있다. 매질에 손질이 있다라는 것은 전파가 전달되는 공간에 여기에 이제 안테나가 있고 이 안테나에서 전파가 이렇게 나가서 수신 안테나까지 올 적에 이제 우리가 이걸 송신 안테나 이걸 수신 안테나라고 합시다. 여기다가 우리가 송신 안테나, 트랜스미팅 안테나 TX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수신 안테나, 리시버 RX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오는 공간에 전파가 이렇게 여기에 전류가 흘러서 소스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전파가 이렇게 오는데 이 중간에 있는 공간 이 안에 만약에 비가 온다 생각해보죠. 비가 온다. 안개가 끼었다. 비가 아주 세차게 온다. 그냥 안개비 정도로 온다. 그거에 따라서 전파는 여기까지 도달하는 양이 달라져요. 그리고 손질이 있다라고 말해요. 손질이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로스가 있는
로스가 있는 미디엄이라고 하죠. 전파가 손실을 입게 돼요. 전파의 손실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 전파가 오다가 중간에 새는 거예요. 중간에서 뭔가 다른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전파가 다른 에너지로 바뀌고 여기에 도달할 적에 전파의 세기가 줄어든 상태로 되는 것. 그걸 우리가 손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만약 여기에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 프리 스페이스라고 한다면 여기가 프리 스페이스 텅 비어 있는 공간이냐 또는 로스가 있냐 로스하냐. 프리 스페이스는 이제 로스가 없는 거예요. 로스가 없는 로스리스라고 표현하고 무손실인 공간. 대표적인 것이 프리 스페이스 같은 경우죠. 그 경우에는 여기서 쭉 전달되는 것은 좀 뭐 손실이 없이 전달될 수가 있는데 로스가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바뀌죠. 로스가 있다. 에너지가 전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형태의 에너지 보통은 전류로 바뀌어요. 전류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열로 바뀌기도 하죠. 또는 기타 다른 걸로 바뀌기도 하고. 전류가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물질이 있다. 그 공간에서는 그냥 그 전파가 휙 통과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만약에 도체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이런 도체가 하나 더 있다. 그럼 이건 도체죠. 알루미늄. 여기 그냥 통과하고 싶은데 전파 입장에서 통과해야 되는데 도체가 하나 더 있다. 그럼 도체에 여기에 전개가 걸리니까 전파라는 건 전기에 자기가 있는 상태니까 일단 전개가 걸리고 하니까 전류가 걸려요. 여기 전류가 쭉 흐르겠죠. 전류가 왔다 갔다 흐를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물론 이 왔다 갔다 흐르는 데다가 뭔가 수신 회로를 딱 갖다 대면은 이제 이때는 수신 안테나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수신 안테나는 얘까지 보내야 되는데 중간에 엉뚱한 도체가 있다. 그럼 여기 흐르는 것은 에너지 손실이요. 에너지 손실. 전파 에너지가 전류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돼서 궁극적으로는 열이 되는 거죠. 여기 왔다 갔다 흐르면 결국은 뭐가 돼요? 열이 되는 거죠. 이런 도체가 여기 잔뜩 있게 되면 도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게 되면 더 많은 에너지가 다 전파의 에너지 상태에서 전류로 바뀌는 거죠. 전류로 바뀐다면 다시 열로 바뀌는 거죠. 다시 이해가 가겠어요? 여기에 만약에 중간에 손실 매질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도체가 있다는 게 도체가 중간중간 도체가 도전성 물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체의 하나를 갖다 이거라고 본다면 여기에 이것이 없을 때는 그냥 그냥 통과해서 전파 상태로 쭉쭉쭉 통과하는데 전파라는 그 물리적인 상태로 통과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게 되면은 전파의 전개가 작용을 해서 이게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은 이 전류 흐른 것만큼의 에너지가 전파에서 전류로 바뀌었으니까 이 뒤에 지나갈 적에는 전파가 예를 들어 100이었었는데 여기 1만큼 빠졌다. 99만큼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손실. 이게 만약에 한 개다 하면은 한 개 손실이 되겠지만 여러 개 있다. 여러 개 손실이 있겠죠. 이거를 지금 이제 도체 이런 걸로 형상했지만 빗방울이 있다. 빗방울. 물방울들이 있다. 아주 작은 물방울들 하나하나가 도체들이죠. 물론 이것처럼 좋은 도체는 아니지만 물방울에도 분명히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요. 물방울 하나하나들이 다 전류가 흐르는 그런 도체이기 때문에 물방울 내에서 열이 발생해서 물방울이 온도가 상승하겠죠. 이렇게 물방울의 온도가 상승할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굉장히 세다면 물방울이 증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물방울 증발하게 만드는 것, 물방울 끓여서 증발하게 만드는 것은 아예 물을 갖다 집어넣어 갖고서 이제 물을 끓일 수도 있겠죠. 전자레인지가 바로 그겁니다. 전자레인지가 전파가 있는 공간에다가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물이 이 전파를 흡수하게 해서 전파의 전류를 흐르게 해서 물의 전류를 흐르게 해서 그 전류가 열을 발생하고 그 열이 물을 끓기까지 하기는 그 증발까지 하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인 경우까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비가 온다든지 또는 눈이 온다든지 안개가 꼈다든지 할 때에는 로스가 있는 거예요. 로스가 바로 거기는 도체 알갱이 하나하나
물방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체 알갱이 하나하나에 전류가 흐르고 거기 열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일반 공간에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는 걸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중간에 뭐 어떤 물질이 있다. 유리가 있다 이거죠. 유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리 자체에 대부분의 유리는 손실이 없지만 유리 자체에 뭔가 내부에 전류를 흐를 수 있는 어떤 도전성 그런 물질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역시 손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미세하게나마.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미세하게 거기에서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많은 매질들은 손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손실이 없는 경우라고 대부분 이제 유리 같은 경우도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보통 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아주 미세하게나마 손실이 내부에서 있을 수가 있죠. 도자기 같은 경우 도자기를 볼까요? 도자기도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수분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그 도자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손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손실이 생긴다라는 것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 전류가 흐르는 도전성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도체가 있기 때문에 도체 내부에 흐르는 전류 이게 도체가 있다. 이 안에 있는 물질의 하나하나 알갱이를 분석해 보니까는 그게 도전성을 갖고 있더라. 그 도전성 전류가 바로 그 로스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만큼 전파가 전류로 바뀐 거니까 여기서 원하지 않는 전류가 흘러서 열로 바뀌는 거니까 그만큼 손실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을 이 맥스웰 방정식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인가? 여기서 이 전류에 주목합니다. 여기 이 전류에 주목해요. 이게 전류죠. 이 전류는 소스로 준 전류라고 해서 소스로 준 전류. 그런데 모든 전류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소스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공간 내부에서의 전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건 소스가 아닌데도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류는 소스인 JS와 도전성 전류인 JC 두 개의 합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 잠깐 써봤다.